네.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normalization을 할 거고요. 정규화는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들의 최소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최대값을 1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규화예요. 자,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일러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스케일러를.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orm 스케일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orm 스케일러라고 하고요. 네. 혹은 뭐 min, max 스케일러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생성하실 때는 min, max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그 정규화 변환기를 생성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셨죠.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훈련셋을 훈련셋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고 그리고 그 찾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서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서 최소값을 빼주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으로 나눠준다. 모든 값들을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최소값과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으로 변환이 되고요. x가 최대값과 같은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가 같죠.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있는 값들로 변환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정규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정규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norm 스케일러에는요. 점 찍어보세요. 점. 자, 여기에 max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데이터 max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네. 얘가 있을까요? 없어요. 데이터 분명히 점 찍으니까 자동 완성돼서 얘가 보였잖아요. 지금 안 보인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를 훈련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훈련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표준화 같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훈련을 먼저 시켜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norm 스케일러를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다 피팅을 시켜요? 훈련 셋에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뭐냐면 그 훈련 셋에 정규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훈련 셋에 무엇을 찾는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다. 이 과정인 거예요.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근데 피팅하지 말고 무엇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냐면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여기서 쓸게요. 이거는 뭐냐면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훈련 셋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그리고 훈련 셋의 특성들의 스케일을 변환까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얘는 리턴을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피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까지 한다. 트랜스폼한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new.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면 xtrain 여기서는 normed라고 한번 해볼게요. normalize가 됐다.
그냥 놈이라고만 할까요? 놈. normalize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fit transform은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냐면 norm scalar fit x train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orm scalar transform x train 이 두 개의 과정을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단계 피팅과 트랜스폼을 동시에 해주는 메서드가 뭐다? 이게 fit transform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fit transform이 끝나고 나면은요 norm scalar에서 언더스코어가 붙어있는 파라미터가 보일 거예요. 잠깐만요. 네. 미는 보이죠? 네. 데이터 맥스라고 되어 있군요. 네. 데이터 잠시만요. 좀 이상하다. 잠시만요. 제가 좀 K1 민이 아마 그거일 텐데 맥스가 따로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리고 제가 문서를 조금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cikit-learn의 문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맥스 스케일러 문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프로퍼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민이라고 하는 거는 피처마다 어저스트먼트가 미니멈 여기에서 이거다. 이건 그거군요. 요건 그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민은 데이터에서의 미니멈이군요. 얘가 맞습니다. 얘랑 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맥스가 있고요. 아까는 이게 없었죠. 자, 이게 뭔지 볼까요? 이제는 값이 보이죠. 아까는 우리가 변환기를 생성만 했을 때에는 이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에러 났었죠. 근데 피팅이 끝나고 나서 데이터 맥스를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때요? 데이터 맥스를 보여주죠. 얘가 뭘까요? 물고기들 훈련셋에서 물고기들의 무게의 최대값.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훈련셋에서 물고기들의 길이의 최대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 과정에서 훈련셋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은 거예요. 생성만 했을 때는 데이터 맥스는 없는 상태. 훈련셋으로 피팅을 했을 때 그때서야 최대값을 찾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놈 스케일러에서 데이터 민을 출력을 해보면 무게 최소값 얼마? 6.7g 그리고 길이의 최소값 9.8cm 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서 이 무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서 훈련셋의 무게를 정규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찾은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서 훈련셋의 길이를 전부 다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과정이 fit transform이에요. fit transform. 이거는 뭐냐면 훈련셋의
셋에서 찾은 무게와 그리고 길이의 최대값인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훈련 셋에서 찾은 똑같이 무게와 길이의 최소값인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변환이 끝난 거다. 변환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출력은 안 하고요. 이따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엇도 필요하냐면 테스트 셋에 정규화가 된 값도 필요해요. 테스트 셋의 자, 이거는 뭐냐면 훈련 셋에서 찾은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엇을 테스트 셋을 정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normalize min max scalar에서 무엇을 호출한다? 이번에는 트랜스폼만 호출하시는 거예요. 트랜스폼만 호출하시고 x 테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테스트 셋에서는 fit을 호출하면 된다, 안 된다? 테스트 셋에서는 fit을 호출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변환된 테스트 셋이에요. 스케일이 변환된 테스트 셋이고요. 아까 가상의 물고기 있었죠. 150g 25cm라고 하는 가상의 물고기 있었죠. 가상의 물고기, 가상의 생선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화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피쉬 놈이라고 할게요. normalize가 된 거니까. 그럼 normalized scalar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ransform만 호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무엇을 남겨주시면 된다? 테스트 피쉬를 남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train 놈, 테스트 놈, 그리고 fish, 테스트 fish 놈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요. KLT.점, 스캐터, X, train. 이번에는 normalized를 사용하시면 돼요. 컬럼 인덱스 1번을 먼저 그리면 되고요. Y축에는 X train, normalized, 컬럼 인덱스 0번을 나중에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레이블이 뭐냐면 훈련 셋이에요. 훈련 셋.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코드 반복되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테스트 셋에 정규화가 끝난 녀석을 그려주면 되고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X축, 1번 인덱스에 있는 테스트 셋에 normalize가 되어 있는 녀석의 인덱스 0번의 컬럼에 있는 것들을 Y축에다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 테스트 셋. 그 다음에 가상의 물고기 있었죠. 가상의 물고기가 어느 위치에 찍히는지 볼게요. 가상의 물고기는 테스트, fish, normalized의 몇 번째? 인덱스 1번. 이게 X축. 테스트, fish, normalized, 인덱스 0번이 Y축. 얘가 우리가 가상의 물고기로 표시한 녀석. 가상의 물고기로 표시한 녀석이고요. 마커와 색깔 줄게요. 마커. 역삼각형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컬러 레드로 그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X축 레이블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랭스죠. 랭스. Y축 레이블 웨이트예요. 웨이트고
그다음에 뭐 그려주면 레전드 그려주면 좋겠죠. 레전드 그려주면 좋겠고 그리드 그려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쇼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를 잘 보시면 모든 값들이 랭스도요. 랭스도 0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고요. 웨이트도 0에서부터 1까지 존재합니다. 그렇죠? 0보다 작은 웨이트 없어요. 1보다 큰 웨이트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랭스 없죠. 1보다 큰 랭스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정규화죠. 모든 값들을 어디로? 0과 1 사이로 만들어 버린다. 모든 값들을 0과 1 사이로 만들어 버린 이것을 이런 스케일링 방법을 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같아졌죠. 이제 거리를 계산할 때 웨이트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과 웨이트, 그 다음에 랭스가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비슷하겠죠. 단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그림상에서 제일 가까운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빨간색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들 누구예요? 빨간색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들은 돔이란 말이에요. 돔이. 가까운 파란색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빨간색에서 가까운 파란색들을 찾아보면 도미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의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이 될까요? 여기서도 아마도 도미라고 예측이 될 거예요. 예상 되십니까? 네. 훈련, 예측, 그리고 평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규화가 된 훈련 셋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예측을 해보고 예측은 훈련셋과 테스트 셋 다 예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는 얼마가 되는지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다시 모델을 생성하는 것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KN은 다시 생성을 하셔야 돼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게 모델 생성이고요.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모델을 훈련을 시켜줘요. 자, 이번에는 훈련시킬 때 훈련셋을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정규화가 된 훈련셋 Ytrain 정규화를 한 훈련셋으로 모델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자,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훈련셋의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KN은 스코어, Xtrain, Normalized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훈련셋의 정확도 100%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지와 정답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문제지와 똑같은 문제지를 넘겨줬으면 다 맞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KN은 스코어, 이번에는 테스트, normalized 사용해야죠. 똑같이 정규화된 녀석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인데 아마도 여기도 100%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나 간단해서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가상의 물고기는 뭐라고 우리가 위쪽에서 그래프에서 살펴봤지만 가상의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을 할 것 같으세요? 가상의 물고기는 아마도
가까운 것들을 찾아보니까 가까운 파란색들을 찾아보니까 도미가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의 물고기는 아마도 도미라고 예측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의 예측 값을 찾아보시면 knn 예측하다. 예측하다는 predict. 여기다 뭘 주시면 될까요? 테스트 fish의 어떤 값? normalized가 된 값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 뭐라고 주죠? 예측? 불임이라고 줍니다. 불임.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요. 오늘 저희가 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훈련 셋을 어떻게 분리를 할까? 훈련 셋을 분류하는 방법, sequential sampling, random sampling, stratified sampling 연습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층화 추출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도미는 이 생선 문제는 정밀도나 재현율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미냐 빙어냐를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도 하나면 충분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암이냐 암이 아니냐 혹은 뭐 코로나 양성이냐 코로나 음성이냐 혹은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재현율이 중요할 수도 있고 정밀도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재현율이 중요합니다. 양성 예측들 중에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녀석들을 얼마나 잘 양성이라고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실제로 걸린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잘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현율이 중요하고요. 재현율이 중요하고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같은 경우에는 스팸 메일이 아닌 거를 스팸 메일로 보내버리는 거는 위험해요. 왜? 내가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될 중요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들어가 버려서 내가 이메일을 확인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양성 예측들 중에서, 즉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진짜로 스팸 메일 개수가 많아야지 좋은 스팸 메일 처리기인 거예요. 네. 그렇게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를 설명을 드렸죠. KNN과 같이 거리 기반의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를 계산할 때 변수들의 제곱 더하기 변수들의 제곱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위가 들어가게 되면 그램을 쓰느냐 킬로그램을 쓰느냐 센티미터를 쓰느냐 미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이 달라져 버리죠. 그램을 쓸 때는 단위가 1000, 킬로그램을 쓸 때는 뭐 1.0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할 때에는 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센티미터와 미터도 마찬가지.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50cm, 60cm, 뭐 1m가 넘는 생선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미터로 해버리면 0.5m 이렇게밖에 안 되죠. 단위를 센티미터로 쓰게 되면 얘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고 미터를 쓰게 되면 영향을 적게 미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변수들에 있는 단위들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변수들에 대한 단위를 없애주는 방법이 뭐가 있다? 표준화와 정규화가 있다. 표준화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숫자들을 변환해 주는 거고요. 정규화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서 스케일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표준화가 좋다, 정규화가 좋다는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게 꼭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둘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둘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케일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정규화보다 민맥스 스케일러보다 표준화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 사용하시는 함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정리해 드렸죠. 머신러닝 모델은 생성자 호출, fit, predict, score. fit은 훈련시킨다, predict는 예측한다, score는 정확도를 계산한다. 이거고요. 변환기, 스케일러에서는 민맥스 스케일러든 스탠다드 스케일러든 생성자 호출, fitting, 훈련시킨다. 그 다음이 뭐예요? transform, 변환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오늘 주말이죠. 네, 오늘 끝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여러분들 쉬시잖아요. 그죠? 네,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요. 그냥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하세요. 새 파일을 만들어서 그 새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에서 해보시는데 scikit-learn의 scikit-learn 패키지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세요. C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살짝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값들은 같은데 C본에서는 데이터셋을 로드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scikit-learn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로드하면 아마 데이터 프레임이 아닐 거예요. C본에서는 로드 데이터셋 제가 이거 함수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scikit-learn에서 예제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함수를 알려드렸던 적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scikit-learn에서 예제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함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제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셨으면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탐색을 해보세요.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상관관계를 찾아본다거나 그러면서 데이터 탐색 과정을 거쳐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을 머신러닝의 순서예요. 이거는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하실 때 랜덤 샘플링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층화 추출이 더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더 좋은 결과를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셋을 KNN 분류기를 사용을 할게요. KNN 분류기 모델을 생성을 하시고 모델을 훈련을 시키세요.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모델 훈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뭘 하면 되나요? 훈련셋을 평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는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훈련셋에서는 정확도가 90%가 나오는데 테스트셋에서는 정확도가 80%밖에 안 나오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는 그게 정상적입니다. 100%의 100%의 정확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뭐 예를 들어서 99%가 나왔다. 그러면 테스트 셋에서는 뭐 한 95%의 정확도만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실 때 5차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분류 리포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있죠. 분류 리포트를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무엇까지 하시냐면 KNN 모델의 K 값을 변화시키면서 훈련과 평가를 반복을 하세요. 변화시키면서 모델 훈련, 평가. 모델 훈련과 평가를 반복하세요. 그래서 어떤 K 값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테스트 셋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K 값을 찾아보세요. 이게 오늘 하실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과제예요. 주말 동안의 과제입니다. 어제 오늘 저희가 한 내용들을 쭉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의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머신러닝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셋도요. 그렇게 아주 복잡한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꼭 해보셔야 돼요. 기말 프로젝트 하시려면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